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이하였던 적도 있었는데 유흥업소발 감염자가 늘면서 하루에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30명이 넘었던데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 보이 부산시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정리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어떤 점이 제한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결국 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최근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유흥업소 포함해서 교회, 학원 곳곳에서 이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어제까지는 426명이 격리 치료 중인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천여 명 포함해서 8,900여 명이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이제 상황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원래 이거 이제 격상하려면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 나오면 격상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원래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1.5단계 기준의 확진자가 2배 이상. 근데 1.5단계가 원래 15명이다. 부산시는. 네. 근데 부산시가 15명이 2배 이상인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중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됐기 때문에 됐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38명이니까 굉장히 하루 평균 거의 6일간 48명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확산되는 그런 요건은 충분히 맞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약속하시는 분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식당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제한되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 기존에 이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그 5동의 유흥시설과 홀덤펍,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오후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정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과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주 일요일 부활절 예배가 걱정이 되고요. 종교시설은 밀접도 3분의 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의 10% 이내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금지가 되고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네. 오늘부터 프로야구 또 개막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은 주로 어디서 감염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이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발적으로 특히 N차 감염이라고 표현하죠. 기존 접촉자에 의한 연쇄 감염인 N차 감염이 8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 교회, 사업장, 유흥업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네. 3명은 유흥업소 관련된 연쇄 감염, 그리고 연제구 복지시설 관련된 또 한 분, 영도구의 종교시설에 2명, 그리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명 등등등 36명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많은 접촉의 지금 상황이라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시설, 너무나 많은 동선에 따라 되어 있어서 부산시도 동선을 일일이 밝기가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서도 또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앞서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개막입니다. 정정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551명에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 전날 506명에 비해서 또 증가가 되었죠. 이제 이 숫자는 지난달 19일에 561명 이후로 41일 만에 또 최다 기록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500명대로 늘어나는
확산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전에는 수도권 중심이라든지 어떤 한 지역의 중심으로 집단 발생으로 집중된 반면에 지금의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500명대보다는 훨씬 더 양상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중에 하나가 병상이 또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건데 부산의 코로나19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환자 병상 47개를 포함해서 554개의 병상을 확보했는데 현재 394개의 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가동률은 71%인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확산세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에 굉장히 부산에 확산세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환자가 폭증할 거로 예상이 돼서 오늘 206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오늘 개설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생활치료 시설도 중요하지만 병상의 수도 지금의 확산세로 보면 71% 가동률을 훨씬 더 상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상 부족도 현재 우려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부산은 말이죠. 특히나 뭐 교회도 그렇고 저 냉장 업체도 그렇고 뭐 있지만 그 융업소 종사자들이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파시켰다. 이게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음성화되는, 그러니까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나서질 않는 그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참 지나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나 돼야지 이게 뭐 한 14일 정도 지났을 때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좀 마음을 놔도 되겠다.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수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오히려 지금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유흥업소 관련자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장도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나 뭐 동선만 최소 세 곳이기 때문에 꼭 그 업소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든 기타의 장소에서 이어지는 N차 감염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이 종사자와 이용자 6,900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기피하는 접촉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완료하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현재 이 관련돼 있는 N차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한 149명 정도가 유흥업소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N차 감염으로 엮이다 보니까 현재는 특정 시설이 아닌 모든 시설이 위험하다. 그리고 시설과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산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 감염이 섞이고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그냥 어떤 특정한 날짜나 아니면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뭐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제 지금은 어디가 위험하다는 표현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방역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지금 1.5단계일 때 뭐 어떤 유흥업소에 여기 꼭 관련돼 있는 뭐 문자로 온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별 진료소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타의 장소에서 그 정상 유무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희망하는 시민은 모두 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보건소를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가지 마시고 직장을 가지 마시고 직장에 그 상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리고 확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출근을 하는 것이 직장과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기존에는 자가 진단 키트, 이렇게 자기가 그냥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이거 부정확하다 해가지고 상용화하는 거를 이제 꺼렸는데 이제는 조금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 양성으로 밝히시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률도 좀 높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확산세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하겠으나 이제 그걸 이제 현실화하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위양성 음성의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